안녕하세요.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. 오늘은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늦은 밤입니다. 오늘 깡통전세 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빌라왕 사건도 있지만 그 사기당해가지고 그 보증금 좀 받아달라고 많이 손님들 오시는데, 사실 뭐 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고 하지만 그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경매를 넣어도 그 세금 같은 것도 많이 연체돼 있고, 실질적으로 그 자기 보증금 넣는 만큼 그 낙찰이 안 됩니다. 엄청나게 많이 유찰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. 깡통전세 피하는 법은, 먼저 만약에 부동산하고 그 계약을 했으면 그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인지 그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증원인지 이런 거를 확인해야 돼요. 국가공인 그 닷컴이나 지자체 정보 이런 데 들어가면 부동산 중개업 확인을 할 수 있고요. 또 그 이제 만약에 중개를 할 때 건축물 대장하고 부동산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발급용으로 해가지고 계약시, 중도금시, 잔금시 수시로 떼봐야 돼요. 만약 그 중개사가 다 해주는데 그렇게 안 해주면 해달라고 하고 본인이라도 떼봐야 돼요. 그 열람용으로 하지 말고 발급용으로 해야 돼요. 열람용으로 하면 몇백 원 더 싸지만 그 위험하고 반드시 발급용으로 떼야 되고요. 건축물 대장도 떼시면 돼요.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인터넷 민원 24시간 하면 무료로 뗄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계약할 때 그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고, 또 특약사항을 넣어야 돼요. 만약에 건저당권 대출이 있으면 잔금 납부 시까지 건저당권을 다 말소하기로 하고, 또 잔금 납부 이후 3개월 이상까지 대출 받지 않기로 한다. 이런 특약 같은 것도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. 또 본인하고 신분증 반드시 확인하시고, 공인중개사 다 확인해 주겠지만 그 확인 안 할 때 그 운전면허증이든 주민등록증이든 그 번호 넣어가지고 확인하는 게 다 있고요. 대리인이면 그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반드시 확인해 하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큰 중개 사고가 날 수 있고요. 또 전세 보증보험 활용할 수 있는데, 서울 같은 경우에는 7억 원, 수도권 같은 데는 5억 원까지 그 자기가 들은 만큼 전액 받을 수 있는데, 물론 선순위 전세권이나 건저당이 없어야 돼요. 그런데 이게 이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그렇게 세진 않아요. 0.15%요 정도 내는 거고요. 또 그 잔금 납부할 때도 그 제대로 계약이 이행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, 특약사항부터 등기부 다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, 본인 하고 대리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의점 같은 게 많이 있어요. 조심해서 해야 되고, 또 그 매매가하고 전세가를 부동산이 가르쳐 주는 그 그대로 믿고 하시면 안 되고, 본인이 인터넷이나 직접 가갖고 여러 중개사무소에서 지금 이 집의 매매가는 어느 정도고 전세가는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.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공시가 되고 그 비교되는 매물들이 있어가지고 크게 위험하지 않는데,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잘 안 되고 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. 전세 사기 정말 안 당해야 돼요. 일반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싼 거 찾다가 보면 되는데, 또 부동산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, 대부분 잘 알지만 어떤 중개사무소는 몰라서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그런지 안전하다고 하면서 이 정도는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대학 얘기하고 학증 일자 우선 변제권 이런 게 있는데, 지금 하기다 보면 너무 길어지는데, 반드시 전세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 찾아가 가지고 그 전입 신고도 하고 그 전세 계약서에다가 확정 일자를 받아야 돼요. 그 우리가 주거용 같은 데는 그 전세 계약서에다가 그 동사무소 가가지고 확정 일자를 받는데, 우리가 사업하는 이런 일반 그 사업자는 그 세무서 가가지고 그 전세 계약서에다가 확정 일자를 받아요.
그 확정일자를 받아놔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경매가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대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받으시고, 또 이제 그 매매가하고 전세가 봤을 때 좀 위험하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. 지금 그 80% 매매가에 대비 전세가 80% 안 되는 거는 진짜 깡통 전세라고 하고 위험하다고 분류를 하는데,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지금 50%도 안 되는 게 붕괴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. 지금 하여튼 그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 같은 거 진짜 많이 떨어져요. 그 보통 부동산은 내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L자형으로 떨어지더라고요. 무슨 말인가 하면 뭐 팍 내렸다가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고요. 푹 떨어져갖고 옆으로 길게 가요. L자형으로. 지금 그 부동산이 한 30-40% 떨어지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그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놔가지고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제대로 반등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과거의 경험을 많이 보면 지금 약간 반등했다가 주식도 마찬가지고요. 엄청난 지하실이 있고 오래 갑니다. 저도 부동산도 오래 했고 경매도 오래 했어요. 수십 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, 주식도 수십 년 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주식 굉장히 위험하고요. 지금 주식할 때가 아니에요. 제가 작년에도 여러 세미나나 박사과정에서도 누누이 채권 투자해야 된다고 내가 많이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, 제 말 믿은 사람들은 채권 투자하고 재미있는 말 많이 봤어요. 그렇다고 뭐 지금 막 채권 투자해야 되냐, 약간 넣긴 했어도 그래도 주식보다는 안전하고요. 그리고 수십 년 동안에 채권에 이렇게 유망한 적은 없었어요.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요즘 장기채로 뭐 수십 년 되는 뭐 19-6, 20-12 이런 채권이 국고채가 있는데, 이런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고 표면 이율로 줘요. 그리고 그 만기를 채웠을 때는 원하는 4%, 5%, 6% 주는데, 그 중간이라도 내가 사는 가격보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 그 갭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뭐 10%, 20%도 먹을 수 있어요. 다른 채권도 마찬가지죠. 그렇게 단타를 칠 수 있는 게 지금 장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.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그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것 같고요. 저도 IMF를 겪고 그 2008년 그 서브프라임 그 경제 위기도 겪었지만 그때는 법무사 변호사 선생님 먹고 살기 좋았다고 해요. 경기 어려우면 법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. 근데 지금은 저도 어렵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어려워요.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법비용조차 못 구해가지고 요즘 법 좋지 못하고 이래요. 개인인생 파산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데도 못해요. 요즘 정말 힘든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.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는 내년 정도, 빠르면 내년 정도에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피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.